낭독 모녀 세계의 신비로운 전래동화 유대동화편 영리한 7형제. 옛날 옛적에 임금님과 왕비님이 살았습니다. 임금님과 왕비님에게는 저마다 다른 요일에 태어난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왕자들의 이름은 태어난 요일에 따라 지어졌어요. 제일 맞이는 일요일이고 둘째는 월요일,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태어난 왕자의 이름은 토요일이었지요. 왕자들은 자라서 모두 영리하고 잘생긴 청년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들 서로 사이좋은 친구였답니다. 어느 날 7형제는 집을 떠나서 넓은 세상을 구경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임금님은 자식들의 계획을 듣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토요일만 빼고 모두 집을 떠나도 좋다. 너희 가운데 한 명은 내 곁에 남아있어야 해. 남아있을 사람은 제일 작은 막내다. 그러나 토요일은 혼자 남아있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보내달라고 조르고 또 졸랐습니다. 결국 임금님도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만은 꼭 지켜야 한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로 다투어서는 안 된다. 언제나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야 해. 7형제는 그러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도무지 서로 다툴 일이라고는 없을 것만 같이 생각되었지요. 다음 날 7형제는 길을 떠났습니다. 걷고 또 걸었습니다. 땡볕 아래서 꼬박 7일을 걸어간 끝에 길이 7갈래로 갈라지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7형제는 가고 싶어하는 길이 모두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러자 제일 큰 형인 일요일이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헤어져서 각자 가고 싶은 길을 가도록 하자. 그리고 지금부터 꼭 1년이 되는 날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는 거야. 일요일의 말대로 제각기 다른 길을 택해서 헤어진 7형제는 1년이 지나자 약속대로 모두 한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만나자마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형, 무슨 일이 있었어? 넓은 세상에 뭘 찾았어? 막내 토요일이 맏형에게 물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물건을 얻었어. 이 안경 말이야. 일요일이 말했습니다. 토요일은 그게 뭐 놀라운 물건이란 말이야? 하고 대꾸했습니다. 자, 잘 봐, 막내야. 이 안경을 코 위에 걸치면 이 천리 밖까지 일어나는 일도 모두 볼 수 있어. 그거 참 대단한 물건이로군. 월요일이 말했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알아? 나도 뭔가 신기한 걸 얻었어. 낡은 바이올린이야. 그게 다야? 토요일이 어깨를 으쓱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보통 바이올린이 아니야. 이 바이올린을 켜서 남들을 잠재울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쓸모가 있겠네. 화요일이 말했습니다. 이제 웃지 말고 내 얘기 들어봐. 내가 뭘 배웠는지 말해줄게. 나는 남의 주머니에 든 물건을 감쪽같이 빼낼 수 있어. 손에 있는 물건도 문제없지. 소매치기가 됐군. 굉장한데? 수요일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알면 모두 놀랄걸. 난 외투가 있는데 이 외투 주머니에는 무슨 물건이라도 다 집어넣을 수 있어. 아무리 큰 물건도 넣으면 주머니에 꼭 맞지? 자랑할 만하군. 목요일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작은 참나무 가지가 전부야. 하지만 이 가지를 이리저리 흔들면
굵은 참나무 몽둥이들이 날아와 나쁜 놈들을 두들겨주지. 1명이든 100명이든 상관없어. 누구든 다 물리쳐버릴 수 있다고. 전쟁이 나면 쓸모가 있겠군. 이번엔 금요일이 말했습니다. 난 활 쏘는 법을 배웠어. 난 활로 뭐든지 다 맞출 수 있어. 수십 리 바깥에 새가 물고 있는 나달 한 톨도 문제없어. 와, 그럼 형은 명사수네? 토요일이 말했습니다. 나는 던지고 받는 재주를 익혔어. 난 뭐든지 오른손으로 높이 던졌다가 왼손으로 받을 수 있어. 무거운 맷돌도 문제 없다고. 한번 해봐, 막내야. 일요일이 말했습니다. 우리한테 보여줘. 그러자 토요일은 두고 보면 구경할 때가 올 거야. 하고 대답했습니다. 형제들은 조금 더 얘기를 나눈 뒤 집에 돌아가기 전에 함께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갈 길을 정하고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7 왕자는 걷고 또 걸어서 그날 저녁 어느 이상한 도시에 이르렀습니다. 도시는 쥐죽은 듯 고요했고 곳곳에 검은 휘장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슬퍼 보였습니다. 임금님의 외동딸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아무도 공주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공주를 납치해 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7 왕자는 서로를 쳐다보며 모두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공주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7 왕자는 임금님을 찾아가서 공주를 구해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내 딸을 찾아오면 내 왕국과 금은 보화의 절반을 받을 것이며 또 공주가 원한다면 공주와 결혼할 수도 있어.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일요일이 창가로 가더니 안경을 쓰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기 어둡고 음산한 성이 보인다. 성 안에 한 노인이 있는데 긴 백발머리에 얼굴은 양피지처럼 검고 황금빛 장식이 있는 검은 옷을 입고 있어. 노인 옆에 아름다운 처녀가 눈물을 흘리고 서 있네. 처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줄 수 있겠소?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왼손에 6개의 손가락이 있습니다. 일요일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딸이 틀림없소. 그리고 그 노인은 공주와 결혼하려는 마법사요. 아, 공주는 도저히 구할 수 없을 거요. 영리하고 교활한 마법사의 손아귀에 놓여 있으니.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저희를 믿으십시오. 반드시 공주님을 구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일요일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7 형제는 길을 떠났습니다. 일요일이 갈 길을 안내했지요. 왕자들은 걷고 또 걸어서 마침내 어둡고 음산한 성에 도착했습니다. 7번 문을 세차게 두드리자 마법사의 하인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왕자들은 마법사를 만나러 왔노라고 말했습니다. 주인님은 결혼잔치 준비로 바쁘십니다. 하인이 말했습니다. 야, 늦지 않아 다행이군. 우린 결혼잔치에 풍악을 울리러 왔으니까. 월요일이 대꾸했습니다. 그래서 7 형제는 멋진 홀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손님들 사이에 마법사가 서 있었습니다. 마법사는 슬픔에 잠긴 처녀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지요. 이때 월요일이 바이올린을 꺼내 턱 밑에 대고는 부드럽고 조용한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자들만 빼고 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을 감으며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그러자 화요일이 살금살금 기어서 공주를 마법사의 팔에서 살짝 빼내어 수요일에게 넘겼습니다. 수요일은
공주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주머니는 공주에게 꼭 맞았지요. 이제 7 형제는 서둘렀습니다. 복도에는 하인들이 있었고 밖에는 파수꾼들이 있었지만 왕자 일행은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공주를 빼돌리고 있다는 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법사는 깨어나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장 알아차리고는 달아난 공주와 7 왕자를 잡아들이기 위해 병사들을 보냈습니다. 7 형제가 성에서 얼마 가지 못했을 때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목요일이 나뭇가지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수백 개의 몽둥이가 어디선가 날아와 병사들을 두들겨 주었겠죠. 병사들은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말머리를 돌려 성으로 달아났습니다. 7 형제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땡볕 아래 3시간을 걷고 나자 몹시 지쳤으므로 나무 아래 앉아 쉬었다 가기로 했습니다. 수요일이 주머니에서 공주를 꺼냈습니다. 잠이 깬 공주는 눈을 떠보고 세상에 깜짝 놀랐겠죠. 여기가 도대체 어딜까? 하지만 왕자들로부터 그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모두 듣고 나서 공주는 너무나 고마워했답니다. 그리고는 함께 좀 더 얘기를 나누다가 모두 차례차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마법사는 성으로 쫓겨온 병사들로부터 몽둥이 공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직접 나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부르르 떨어 커다란 검은 새로 변신한 뒤 날개를 활짝 펼쳐 하늘 높이 날아올랐지요. 하늘 위에서 동서남북을 살펴보자 나무 밑에 잠자고 있는 7 형제와 공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큰 새는 쏜살같이 그곳으로 내려가 공주를 채갔습니다. 공주는 있는 힘을 다해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 바람에 잠에서 깨어난 왕자들은 새가 부리에 공주를 물고 하늘 높이 날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금요일이 벌떡 일어서서 활을 꺼냈습니다. 큰 새의 눈을 겨냥해 화살을 쏘았습니다. 물론 명중입니다. 눈을 맞은 새는 공주를 떨어뜨렸습니다. 공주는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점점 땅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토요일이 공주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왼팔을 뻗치고 손바닥을 펴니다. 잡았습니다. 공주는 무사합니다. 이제 공주와 7 왕자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공주 아버지의 궁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왕자들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우애가 깊었던 왕자들이 말이에요. 공주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모두 공주와 결혼하고 싶었던 거죠. 나의 안경이 아니었다면 공주가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했을 거야. 그러니 공주는 나의 아내가 되어야 해. 일요일이 말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내가 바이올린으로 사람들을 잠재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공주를 구해할 수 있었겠어? 월요일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깨지 않게 조심조심 마법사의 손에서 공주를 빼낸 건 누구 공이지? 화요일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도 내가 외투 주머니에 공주를 숨기지 않았으면 성을 나설 때 파수꾼들에게 들켰을 게 분명해. 그러니 공주는 내 차지야. 수요일의 주장입니다. 모두들 일리가 있는 말이야. 하지만 내가 작은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병사들을 두들겨주지 않았으면 공주는 다시 붙잡혀갔을걸. 목요일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활로 큰 검은 새를 쏘아 맞추지 않았다면 어떻겠어? 금요일이 말했습니다. 모두들 할 말이 있겠지. 그래도 이젠 내 얘기도 들어봐.
내가 공주를 받지 않았다면 공주는 죽었을 거야. 그래, 우린 정말 바보 같은 말다툼을 하고 있어. 아버지께 약속 드린 거 생각나지 않아? 항상 사이좋게 지낸다고 했잖아. 그리고 공주는 무슨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 신경도 안 쓰여? 공주는 우리들 중 아무하고 결혼할 생각이 없는지도 모른다고. 토요일이 말했습니다. 토요일은 이렇게 말하고는 뒤에서 따라오고 있던 공주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공주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뒤에서 왕자들의 얘기를 전부 듣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두의 도움이 없었다면 난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은 정해졌어요. 제일 작은 막내 토요일하고 결혼할래요. 난 하늘에서 힘없이 떨어지고 있을 때가 제일 무서웠어요. 그때 날 받아준 분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 아니었으면 난 죽었을 거예요. 공주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제 간의 다툼은 해결되었습니다. 마침내 공주와 7 왕자가 궁전에 돌아오자 임금님은 두 팔을 벌려 이들을 환영했습니다. 환영 잔치가 시작됐지요. 나팔이 울리고 축포가 터지고 깃발이 탑 꼭대기마다 나부꼈습니다. 며칠 후 토요일과 공주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치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잔치가 계속되었지요.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임금님은 공주를 구해준 대가로 왕국과 재산의 절반을 7 형제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은 형들에게 모든 상금을 양보했습니다. 이미 공주와 결혼한 것만으로도 자기한테는 충분한 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6 형제들이 왕국과 재산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형제 간에 아무런 다툼도 없었고 조금도 의견이 엇갈리는 일이 없었지요. 왕자들은 공주와 함께 아버지가 있는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7 아들을 다시 만나고 그동안의 얘기를 들었을 때 임금님은 너무나 기쁘고 흐뭇했답니다. 임금님이 말했어요. 얘들아, 너희는 영리하고 잘생긴 젊은이들이야. 게다가 형제 간의 우애도 깊고 그러니 내가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느냐. 그래도 한 가지 소원이 있긴 있었지. 딸 하나를 가졌으면 했는데 너희가 예쁜 공주를 데려와서 그 소원도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온 나라에 즐거운 잔치가 시작되었답니다.